단어는 안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어 부릅니다. 정립, 독립. 규모. 새로운 단어 잡으세요. 규모. 비유, 비유. 지나간 건 안 잡고 새로 불러드리는 것만 잡으세요. 절차, 실례, 양상, 공식, 형태. 자기 앞에서부터 보세요. 상승, 추론, 특색, 현상, 추리, 성격, 유형. 감탄하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유형 찾으셨어요? 재정, 재정하다, 재정. 크기, 상태, 추측, 성질, 태도, 논의. 카드를 조금 모아주시고 겹치지 않게 서로 손이 잘 닿을 만큼 갑니다. 생성, 표현, 전개, 기준, 영역, 비교, 표제, 논란, 발생, 상징, 대전. 과정, 표준, 범위, 차이, 부재, 형식, 강조, 예, 관찰, 변해, 특성, 방식, 거기 중요성, 사례, 의도, 결론, 구조, 속성, 구조화, 연구, 의견, 뭐야 대전. 특징, 원인, 준거, 자격, 입장, 범주. 자, 세 글자입니다. 공통점, 실체, 시각. 뺏긴 느낌인데? 논쟁, 요지, 조사, 근거, 수단, 측정, 확립, 창출, 예측, 짜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획, 대응, 이유, 도구, 평가, 구성, 설계, 마지막 반응. 끝. 세워보세요. 정말 약간 말이야. 오, 이선영.
엄청난 개빠른 거. 네, 순발력 대단합니다. 스물살, 13개. 13개, 또 순발력 14개, 8개. 아, 잘하셨습니다. 몇 개인가요? 25개. 자, 1등 각 팀의 1등 왼손을 가운데다 내려주세요. 왼손을 깔아주세요. 아니 이렇게 바닥으로. 2등 얹어주시고 3등 얹어주시고 4등 얹어주시고 1등이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때릴 건데 다른 분들은 셋 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도망을 잘 가시면 1등이 자기가 자기 손을 때리겠죠. 하나 둘 셋을 꼭 각자 알아서 요령껏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 틀렸어요. 네, 지금 하신 단어들은 이제 주 가지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구조, 원리, 방법. 근데 요 단어들을 잘 익혀두시면 남의 정보를 정리하실 때 유용한 단어들인데 제가 한 300단어를 초등학교 1학년 이 문제부터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책에서 다 뽑아서 만든 단어거든요. 문단, 화제 단어인데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쓰면 언어 영역 비문학 문제를 풀 때 문단을 이 단어로 딱딱딱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남의 생각을 정리할 때도 역시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비문학 지문 하나를 할 때 읽고 맵으로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4, 5분이 걸리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한 번 읽고 다시 안 읽는 머리가 돼야 돼요. 독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모도 마찬가지죠. 효과적으로 메모를 잘 해놔야 내가 검색을 빨리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들을 잘 익혀주시면 되고 지문을 보시면 그 속에 이런 단어가 속해 있기도 한데 속해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남의 생각을 묶어주는 단어들, 큰 단어를 잘 가지시면 좋아요. 에버노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에버노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 가족, 직업 이렇게 주 가지가 나눠지면 나머지는 카테고리 만들기가 쉬워져요. 개인에서도 내가 수집할 거, 기록할 거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에버노트 할 때는 어떻게? 명확하게 내가 개인의 이걸 스택을 묶으실 거면 이걸 스택으로 잡으시면 되고 노트북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거기서 넘버링을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한눈에 맵 한 장을 갖고 계시면 그걸 맨 앞에 띄워놓고 그럼 에버노트도 찾기가 되게 수월해지시겠죠. 그래서 이 맵 구조를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펜을 이제 쓰실 건데 우선은 이 네모 중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 그림을 그리시고 마인드 맵에 대한 마인드 맵입니다. 그러니까 맵을 그리시기 좋게 제가 지금 뭘 연습할 거냐면 이 구조를 손으로 느껴볼 거예요. 글씨는 따라서 쓰지 않으시고 요 중심 그림 따라서 그려보고 주 가지만 따라 그려볼 거예요. 가지만 따라 그리면서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이제 가지 중심 그림 먼저 네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펜을 꺼내서 이렇게 그려지도록 그리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여기 있는 것도 드리니까 마음껏 납서하세요. 보시면 제가 토니 부장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으로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굵은 가지 그리고 점점 갈수록 가지가 가늘어지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심장에서 동맥, 정맥이 나갈 때 굵게 나가잖아요. 경동맥 이런 건 아주 굵은 혈관인데 그 두께가 요 손끝까지 유지될까요? 아니죠. 여기 굉장히 가늘잖아요. 가늘지만 여기도 통 하고 바늘을 찌르면 피가 나오죠. 왜 가늘어졌을까요? 여러분은 빠져나가요. 그쵸. 에너지가 가늘어졌다고 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강해진 거예요. 10m짜리 호스를 똑같은 굵기로 물 한 모금을 물고 뿜으면 1m도 못 가지만 그게 점점점 가늘어지면 10m 끝까지 가거든요.
맵에서도 역시 점점 가느다란 가지들을 그린 이유는 이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뻗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펜을 드시고 창시자 이렇게 가지 따라 그려볼게요. 하지만 이게 주가지구나 보시면서 창시자는 토니 부잔입니다. 토니 부잔 지금 살아계신데 42년생이세요. 런던에서 태어났고 멘사 회원이시고요. 20살 때부터 생각 잘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하지? 그래서 인지신기를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95권의 책을 3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150국가에 이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 좀 아프세요, 근데. 자, 의문을 가졌어요. 기억을 쉽게 빨리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도서관에 갔더니 그런 방법이 나와 있진 않고 이 자기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교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학생의 이름과 주소와 이런 걸 대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교수님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화가 난 나머지 자기가 연구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런 책이 없어서 보통 같으면 포기할 텐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야지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책, 창의력 책, 존의 본질 책을 가지고 20년간 연구를 한 결과 슈퍼기억법보다 먼저 마인드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슈퍼기억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기억력 대회 창시자이기도 하거든요. 세계기억력 대회 책 쓰신 사람들을 보면 거의 토니 부잔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기억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조는 가지 이제 또 따라 그려보세요. 9가지, 3가지까지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구조는 뇌와 자연과 여러분 자신을 반영하고 있어요. 방사형으로 위계의 질서를 보여주고 연상작용으로 생각을 폭발시키고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방사형으로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죠. 구조가 굉장히 명확해요. 순서가 이렇게 1, 2, 3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폴더를 클릭하면 쭉 나오듯이 이 두 가지를 클릭하면 두 가지들이 쑥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는 양면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내 머릿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방법은 흰 종이를 가로로 놓고 쓰는데요. 눈의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있지 않고 가로로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로로 놓여져 있을 때 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흰 종이 자체가 줄 쳐진 노트는 우리 생각을 좀 끊어놓거든요. 그래서 흰 종이를 쓰시면 되는데 맵이 익숙해지면 뭐 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맵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미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중심 이미지는 가운데 그려요. 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목표에 해당해요. 맵이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심 그림에서 목표에서 생각을 뻗어나가지만 결국 이 끝에 있는 생각도 다시 되돌아왔을 때 목표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그림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고 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범주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갑자기 막 생각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범주화라는 단어를 중심 그림으로 놓고 다시 맵을 그리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맵이 나와요. 그러니까 3가지에 있는 어떤 주제를 키워드란 단어를 중심으로 놓고 시작하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맵을 그리다가 어떤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중심에 놓고 맵을 내가 다시 그려봐야지 할 때 새로운 생각들을 만나시게 돼요. 이미지는 전체적인 것, 보호상징 도형으로 나타내고 아름답게 재밌게 나타내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뭐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또 아름답게 그려진 것은 때때로 영국의 여고생이 그려진 맵이 갤러리에 1000만 원에 팔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는 성경 맵으로 그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이미지로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는 주가지는 붉게 점점 가는 게 아까 이유 말씀드렸죠. 9가지, 3가지는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단어는 크기는 중심에 크게 쓰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게 써요. 핵심어를 선별하는데 내가 가진 정보의 10%를 맵으로 나타내면 돼요. 왜? 그 10%로 나머지 90%를 다 끌어당기거든요. 10%가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계속 선별하면서 가기 때문에 머리가 더 좋아지겠죠.
우리 머리는 공부를 할 때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순간 딱 이렇게 걸려서 올라와 주게 하거든요. 팔 자체는 내가 알아볼 정도로 명료하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남이 알아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알아볼 정도의 명료성을 가지시고요. 우리 두뇌가 생각보다 되게 민감해서 미음자도 이렇게 흘겨서 쓴다거나 미음을 쓸 때 이렇게 빈 공간을 남겨놓으면 사실 두뇌 처리할 때는 그걸 채워서 미음으로 인식하려고 한 단계 더 생각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일이지만 글자를 쓸 때 명확하게 써주는 건 두뇌가 덜 피로해지는 일이에요. 자, 한 가지에 한 단어와 하나의 이미지만 쓰고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7글자 이상 넘어가면 인지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 하실 때도 사실은 너무 단어가 길어질 것 같다, 제목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슬러시로 나누어 주시는 게 훨씬 범주와 청킹한다고 하거든요. 분류를 정확하게 이제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을 사용하는데요. 색깔이나 부호로 자신만의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링크 연결을 시켜주는데 색깔을 제가 4개를 썼거든요. 색깔은 전체로 볼 때 이 마인드맵에 대한 내용이 4가지로 분류되어서 표현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공부를 하거나 듣고 맵 그리기 할 때는 한 가지 색깔로 쭉 그린 다음에 복습할 때 색을 입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맵을 그려볼 건데 제가 지금부터 뭘 드릴 거냐면 종이를 드릴 거예요. 자, 한 장씩 가지시고 자기소개 맵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시작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 교재 잠깐만 조금 더 볼게요. 17쪽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인드맵의 원리는 방구시예요. 방구시가 뭘까요? 방금 구세주 치 방구시는 방사형으로 구조화하고 시각화하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구시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손에다가 또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 있어서 손에다가 이렇게 쫙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을 나타내고 그림, 글씨, 가지, 색깔, 종이가 마인드맵의 규칙이고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가운데다가 나를 나타내는 글씨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그냥 생각 펼치기를 잠깐, 그리고 작업지에다 해볼게요. 작업지에 가운데 나라고 한번 써볼까요? 본인의 이름을 쓰셔도 돼요. 생각 펼치기 이건 각자 잠깐 3분간 할 건데요.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잠깐 동안 생각을 펼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냥 가지를 치기가 좀 나쁘니까 글씨를 썼을 때는 글씨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는데 글씨도 약간 입체감을 주도록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더 좋고 글씨에 가지가 붙기가 나쁘니까 이렇게 테두리를 그때 이렇게 구름처럼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동그라미보다는 약간의 이런 곡선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나 하면 생각나는 걸 이렇게 가지 분류하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거예요. 나 하면 뭐뭐 떠오르는 대로 가지 위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3분간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대한 많이 나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모아주세요. 이름부터, 나이부터, 가족 이름, 내가 하는 일, 아무거나 순서 없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모든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걸 끌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지 위에 그려주세요. 가지 위에. 가지 위에 글씨 쓰는 거예요.
중학생 아니에요? 중학생 쓰면 되지. 나누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막 한번 써봐주세요. 나눈 고리에서 생각을 펼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누어진 고리에서 계속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단어는 몇 개나 될까? 혈액형도 나올 거고, 그죠? 일단은 외부적인 것부터 끌어내시는 게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뭐 내가 갖고 있는 꿈,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거나 순서 없이 그냥 일단은 끌어내세요. 생각이 안 날 때는 색깔을 바꾸든지 가지를 바꾸든지 가지만 그리시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일단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불러오셨잖아요. 이제 흰 종이에 우리 마인드맵 하는데 토니 부장이 기본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몇 장 그리라고 했죠? 100장. 그 중에 이제 넘버 1입니다. 넘버 1. 자, 넘버링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백지에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마음에 드는 색깔로. 또 종이 더 있으니까 새 종이에다가 해주세요. 넘버 1 하시고 오늘 날짜 쓰시고, 날짜 되게 중요하죠. 에버노트 하실 때도 날짜 잘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순서를 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넘버를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어디다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원칙은 요 공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위쪽으로 쭉 요 공간을 약하게 하시면 되는데 넘버를 붙이고 날짜를 쓰고 자기의 이름을 쓰고 이 맵의 내용, 맵의 주제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싶으시면 그냥 순서는 바꾸셔도 되고요. 맵을 그린 다음에 사인은 요 맵 어딘가에 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하실 일은 중심 그림을 그리시는 일이지요. 중심 그림은 저처럼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내 얼굴 표정 그릴 거야. 그럼 표정 하나, 아까 그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정도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나타나는 표정을 그리셔도 되고요. 자기 중심 그림, 자 위치랑 크기가 궁금하시죠?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어서 가운데다 탁 놓아보세요. 요 정도 크기로 그리시면 정확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먹을 얻고 이 주먹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크기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그려본다. 그리고 색깔은 서너 가지 색으로 선명하게 칠해본다.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잘 안 떠오를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예쁜 테두리를 만들고 안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중심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역시 사전 지식이 모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생각 펼치기 하셨던 것과 함께 그 중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를 중심에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해보자. 날짜 쓰고 요거를 참고로 하자. 이렇게 날짜 먼저 한번 써볼래요? 넘버원 붙여주고. 자,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맵을 잘 그려놓으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수시에 아까 잘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생님 살짝 중심 그림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가지가 필요해요. 주가지로 내가 생각 펼친 것들을 어떻게 나눌 건지 생각하시고 이 붉은 가지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하신 거군요. 요거 색깔 한번 칠해주시겠어요? 네. 색깔 칠해주시고 중심 여기서 이제 여기가 분류하신 다음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붉은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족 쓰셨죠? 그럼 이게 큰 1번과 같거든요. 그러면 1, 2 요런 분위기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남편, 엄마 이야기는 여기서 또 이렇게 분류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굵은 가지 중심 그림 해주시고 잠깐만 도와줄게. 조금만 도와줘도 될까요? 왜 그려본 적 있죠?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정보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색깔을 쓰여주세요. 주가지가 힘이 있어야 돼요. 주가지 이렇게 하시고 여기 뭐부터 하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먼저 하고 싶어요? 나에 대해서 먼저 해요? 이름 먼저 써볼까? 찬영? 찬영? 내가 써줄게. 찬영. 그다음에 같이 위에 여기. 이름 멋있다. 자, 찬양이 뭐에 대해서 또 신체부터 해볼까? 자, 너의 이제 신상 명세부터 해도 돼. 진심은 다시 앉아있는 거 봐. 혹시 모델할 거야? 이렇게 잘생겼는데 조금만 더 키워서 해달라. 185, 차승원 아저씨가 187이야.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별명이 있으면 해도 돼. 너의 신상 명세 알고 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몇 학년?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붉은까지 해서 다른 가족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중이병 무서워서 중이병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고. 이 뭐자 은진이 뭐부터 할래요? 여기 응? 외모 전체적. 그러니까 신상명세 나의 신상이라고 써도 돼요. 그렇지. 주가지 대신 조금 더 크게 써도 좋아. 그 다음에 여기다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은진이 이름에 뜻이 있을 것 같아. 여기다 좀 표현해볼까? 어떤 뜻이 있어? 은진이는? 은혜? 은자야? 아닌 거야? 이야 멋있다. 또 이제 그럼 여기다가 뭐 중학교 몇 학년? 어디 중학교 몇 학년? 학교? 봐봐 몇 학년이야? 중3 3학년? 동안인데 너무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먼저 쓰고 가지를 쓰면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겠지.
주가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시는 건데 지금 같게 하셨으니까 같게 하셔도 돼요. 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도와드릴게요. 좀 어려워 보시죠. 자, 주가지는 중심에서 딱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드맵은 이게 뉴런이 전기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거든요.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여기 뭐 쓰고 싶으셨어요? 정은? 아니 여기 뭐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가족? 쉽게? 여기는 그럼 일단 선생님하시고 여기는 첫 번째 가지는 취미 좋아하시는 거 요즘 관심사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즘에 관심사는 구글 그 다음에 에버노트시죠. 근데 구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색깔을 시작하시니까 요 가진 요 색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붙여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냥 가지 위에 쓰는 거예요, 글자를. 근데 왜냐하면 얘가 그릇과 같은 거야. 자, 엄마하고 엄마에 대해서 여기다가 3개 엄마 어떤 거 붙여주시고